자, 이번 시간에는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는 거의 뭐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제약바이오 패밀리죠. 그냥 뭐 가족이나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특별하게 어떠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한 번씩 이제 따로 놀죠. 따로 놀지만 보통 보면은 거의 뭐 다 같은 분위기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패밀리는 거의 한 2달 가까이 오랜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는 당장의 수익이 없죠. 미래에 대한 이런 수익 가능성, 그런 부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고 투자를 하는 그런 종목들이 대다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한번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은, 공격을 받으면 상당히 또 오랫동안 이렇게 공격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받기가 쉬운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하방이 마무리가 되면은 또 상방으로 방향을 잡죠. 상방으로 방향을 잡으면 어떠한 단초가 또 보통 발생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초를 하나 만들어내고 또 방향을 상방으로 딱 잡고 올라서면은 제약바이오 단체로 패밀리니까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좀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하락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 지속이 오래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래됐죠.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이런 제약바이오는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언제쯤 마무리가 될지는 알 수가 없겠죠. 내일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 모레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 12월 말에 마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오늘의 운세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이제 정황들, 이런저런 상황들을 좀 본다면 그냥 뭐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반적으로 이 제약바이오 차트를 한번 보시면 10월 24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다 하락 방향으로 내려오고 있죠. 거의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지금 ABL 바이오도 11월 5일 정도부터 해서 계속 하락하다가 최근에 이제 어떤 이 특허 소식이 나오면서 조금 고개를 좀 들고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하락을 쭉 하다가 이제 올라서는 그런 종목들이 이 하나둘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메지온은 11월 12일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신라젠도 10월 24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 비슷하죠. 그래도 셀리버리는 각종 뭐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서 그래도 잘 버텼지만 이때 또 이제 다른 바이오 대비해서 잘 버틴 부분 한 번에 또 이렇게 내려간 모습이 또 나타났죠.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그나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도 11월 6일 정도부터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있죠. 자, 한올바이오 파마는 조금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미셀은 비슷하죠. 10월 24일부터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은 조금 넓게 봐서 제약 바이오 섹터로 본다 그러면 다 비슷합니다. 내려온 시기가 얼추 비슷하죠. 그래서 힘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소외가 되는 그런 모습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유틸렉스는 이제 계속 하락을 하다가 또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호재 소식을 등에 업고 다시 좀 올라서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 바닥에서 이제 슬슬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도 몇 개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나온 종목들 위주로 좀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은 다 비슷하죠. 자, 사이토젠도 보면은 10월 24일 정도부터 해서 계속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보면은 다 같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을 일으킬 만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먼저 돌아서고 있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비피도도 마찬가지죠. 11월 11일부터 해서 계속 하방 압력을 받다가 최근에 고개를 조금 들고 있죠. 알테오제는 좋은 소식으로 한번 크게 갔다가 하방을 크게 맞았고, 파맵신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쭉 살펴보면은 흐름 자체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상당히 유사하죠. 자, 필룩스는 조금 늦게 하방 압력을 받기 시작했지만 11월 15일부터 하방 압력을 받아서 급격하게 또 하락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인스코비도 마찬가지고, 셀리드도 비슷하죠. 11월 6일부터. 차바이오도 보면은 11월 14일 정도부터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SK케미칼은 호재로 크게 떴다가 크게 하방 압력을 받고 있죠. 최근에 이런 분위기가 제약 바이오 전반적인 분위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거의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제약 바이오의 방향 자체가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거의 뭐 11월, 빠른 것들은 10월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방 압력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죠. 자,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이 된 부분 언제쯤 마무리될까? 그냥 느낌으로만 본다고 해도 정말로 많이 짓눌려졌죠. 정말로 많이 짓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자, 이 제약 바이오는 이 개인 큰 손들이 또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10월 26일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이죠. 자, 이런 기준일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한 작업들도 어느 정도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이런 부분을 알고 공격을 하는 공매 세력들, 그리고 외인 기관, 뭐 이런 메이저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움직인 그런 결과라고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상당히 많이 하락해 내려왔죠. 이제 그러면 이번 주 16일부터 20일까지 하고 그 다음 주가 되면은 26일이 낀 주죠. 자, 그렇게 보면은 한 9일 정도 남았습니다. 9일 정도. 자, 9일 정도 기준일이 남아 있는데, 이제 보통 이렇게 대주주들이 양도세 회피를 위해서 주식을 매도하는 기간이 보통 마무리되는, 가장 많이 진행이 되고 마무리되는 게 12월 18일 정도라고 통계적으로 그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월 18일 정도면 얼추 이제 그런 부분은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기간은 길어봤자 2주 정도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길면 2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워낙에 크고 깊게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가 되고 바로 올라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났죠. 그런 흐름이 나타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업종이 바이오다, 최근에는 바이오 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2주 정도 남았죠. 그런 기간이 2주 정도 남았는데 이 2주까지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끌고 갈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배경으로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그런 대주주 요건 작업들이 이미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었다 라고 한다면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지지받는 그런 모습 또는 상방으로 가는 모습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은 알 수는 없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알 수가 없죠. 이런 이제 큰 시장의 흐름 자체, 제약 바이오 전반적인 흐름이죠. 지금 제약 바이오 전반적인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큰 메이저들은 보이지 않는 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외국인 세력인지 기관인지 뭐 개인인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제약 바이오주들을 이렇게 끌고 내려온 주체는 외국인 세력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종목들을 계속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 외국인들이 제약 바이오를 상당히 공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말하면 다시 올라가는 시점을 잡는 것도 결국 외국인 세력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춤을 추겠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제약 바이오주들 좀 단기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이제 횡보를 하든 좀 하락을 하든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고 해도 이제 한 2주밖에 남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의 하락 강도를 본다 그러면, 그리고 하락폭을 본다 그러면 당장 다음 주부터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그림이 나타날 만한 시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제약 바이오주들 엄청나게 많이 눌려져 있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락을 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이유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자, 내려온 종목들 보면은 다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죠. 다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냥 제약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공격을 받고 찍어 눌려지니까 주가가 올라갈 자리에도 못 올라가고 계속 밑으로 하락을 해 내려왔죠. 자, 그런 흐름들이 지금 나타났는데 엄청나게 많이 조정을 받았죠. 자, 그렇게 조정을 받고 최근에 이제 고개를 드는 큰 폭의 하락을 한 후에 고개를 드는 종목들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좀 본다 그러면 이제 이 하락 방향보다는 만약에 하락을 더 시키거나 조금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게 잡는다고 해도 길어봤자 2주 정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아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많이 조정을 받고 하락해 내려오면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이 되는 게 일반적으로 정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제약 바이오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만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종목도 예외 없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셀트리온도 10월 30일부터 이렇게까지 크게 내려올 만한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러나 그냥 찍어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려온 부분을 보면은 거의 외국인이죠. 거의 외국인들이 방향을 잡고 그냥 뭐 나는 모르겠고 일단 밑으로 밀겠다는데 뭐 그게 뭐 어때서 이런 느낌입니다. 보면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갑작스럽게 방향을 전환을 해서 계속 밀어붙였죠. 그러면서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크게 내려왔습니다. 자, 이 흐름을 보면은 지금 내려온 이 상황이 HLB하고도 방향 자체가 거의 유사하죠. 방향이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하고 별다른 이 셀트리온도 이렇게까지 내려올 만한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램시마 SC 이 부분이 상당히 새로운 먹거리로 작용을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리고 있죠. 근데 이렇게 내린 부분을 보면은 거의 뭐 외국인이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정도까지 내려왔죠. 거의 2달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내려왔으면 크게 별다른 이유 없이 내려왔으면 이제 주가를 좀 횡보를 시키거나 조금 더 이제 괴롭히겠죠. 투자자들의 심리를 완전히 꺾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전개할 수도 있습니다. 전개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이런 큰 하락이 발생이 마무리가 되면은 다시 또 상승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도 나오죠. 셀트리온을 기준으로 좀 보면은 쭉 올랐다가 크게 내리죠. 올랐다가 크게 내리고 올랐다가 크게 내리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가고 있죠. 자, 그렇게 가다가 셀트리온 기준으로 보면은 시총이 가장 크니까 이평선 기준으로 거의 다 많이 모아놨죠. 많이 모아놔서 크게 오르고 크게 내렸죠. 자, 크게 내리고 이제 방향을 이번 주에 잡든 다음 주에 잡든 아니면은 1월 달에 잡든 그렇게 1월 달에 잡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뭐 흘러내리거나 아니면 횡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기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아니면 이제 여기에서 바로 올려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키는 누가 잡고 있느냐?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들 개인 큰 손들이 12월 26일 양도세 부담으로 주가를 주식을 어느 정도 이제 덜어냈다라고 생각을 뭐 하겠죠. 이런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12월 26일이 딱 지나는 순간 이제 그런 기준일이 지나기 때문에 27일부터는 이제 그런 개인 큰 손들이 매수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동안 팔아놨던 거 다시 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외국인 입장에서 지금 이제 상당히 크게 끌어내렸는데 2주 정도까지 더 진행을 해서 맥스까지 끌어내린 후에 26일부터 개인들이 살 때 같이 살 거냐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개인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여기서 팔았다고 치면은 양도세 때문에 미리 좀 팔아놔야 되겠다 하고 여기서 팔았다고 치면은 자, 이 가격을 계속해서 찍어 내려서 이제 더 찍어 내린다고 가정을 해 보면은 더 찍어 내려서 26일 언저리 돼서 이제 그때 올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개인 투자자 큰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요 정도에서 팔았는데 요 정도까지 내려서 다시 사면 이익이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가 그렇게까지 끌어내릴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이제 어느 시기가 됐을 때 26일 기준일이 지나는 시점이 되면은 가격이 좀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외국인들이 이제 다시 사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올려쳐 놓으면 개인 큰손들이 팔아놓은 그 가격보다 더 높게 사야 되겠죠. 그런 이 계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이런 머니 게임을 하는 거죠. 개인 투자자든 외인 투자자든 단기적인 머니 게임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머리를 아마 굴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런 개인 큰 손들에게 저가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쉽게 제공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본다 그러면 주가를 크게 더 끌어내리는 그런 시점은 26일 끝까지 몰고 갈 가능성은 상당히 좀 희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HLB 상당히 많이 눌려져 있죠. 상당히 많이 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눌리는 거, 그런 거에 마음을 절대로 뺏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이유 없이 내려왔죠. 이거는 그냥 이유 없이 내려온 겁니다. 아까 셀트리온도 봤지만 셀트리온도 그냥 이유 없이 내려왔죠. 외국인들, 이 메이저들이 주로 매물을 엄청나게 던져대면서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아주 유사합니다. 자,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다음 주, 다다음 주는 그냥 뭐 휘파람 불면서 그래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런 여유를 가지고 쳐다봐도 되는 그런 주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